잠들기 전 머릿속이 유난히 시끄러운 밤이에요. 은혜의 잠 못 드는 밤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여러분들. 잠못밤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그런 생각들로 잠 못 드는 우리 은혜로운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은 제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잠 이루도록,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하면서 저도 잘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이제 막 중등이 되는 그래입니다. 저는 벌써 미술을 7년이나 했는데 요즘 예고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전 개월예고나 인천예고를 가고 싶어 하는데요. 제가 미술 선생님 때도 입시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입시가 많이 힘든 걸 아시니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좀 오기가 생겼거든요. 그치만 제가 입시미술 하기엔 실력이 부족한 걸 잘 알고 있고 제가 뭘 고쳐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제가 미술 때문에 많이 배우고 느끼고 했지만 사실 미술 때문에 많이 혼나고 많이 울고 했어요.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전 계속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입시미술 해도 될까요? 아님 취미로만 할까요? 전 미술이 좋은데 절 자꾸 희망을 빠뜨리고 우울함에 빠뜨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로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7년 동안 미술을 했으면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술로 거의 초등학교를 보낸 것 같은데 실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도 조금은 속상은 하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그림 그리는 게 좋고 또 상도 타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더 잘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저 친구가 나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운 어떠한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이게 보이는 거죠, 그림들이. 그리고 그 친구는 전교 1등처럼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친구를 더 막 우대해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저한테는 조금 속상하고 그림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갈망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됐잖아요. 그때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연예인이 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림은 약간 평생 좀 취미처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림을 평생도록 업을 삼아서 하라고 하면 조금은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냥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친구가 내 인생을 좀 맡겨도 되는 건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그림 말고도 또 뭘 좋아하는 게 있지? 뭐 할 때 재밌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찾아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늦지 않은 시기거든요. 미술을 열심히 했으니까 또 그게 언젠가는 삶에 도움이 될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 고1 여고생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남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그 애는 저만 보면 항상 툭툭거려요. 형 늦게 나오네. 야 그래서 됐겠냐? 찐따야. 이런 식으로 저를 놀리곤 합니다. 말투는 꼭 짜증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가 다른 남자애랑 얘기하면 꼭 옆에 와 있고 가방도 슬쩍 들어주고 추운 날엔 따뜻한 캔커피도 주더라고요. 다른 이쁜 여자애들 얘기를 하다가도 네가 더 나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말해요. 야 그거 완전 츤데레잖아. 너 좋아하는 거지.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면 왜 그렇게 풍년스럽게 구는 걸까요? 그리고 남자들은 좋아하면 무조건 고백을 한다는데 왜 그 친구는 고백을 하지 않는 걸까요? 자꾸 그렇게 저한테 하다 보니 저도 점점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면 답장도 늦게 오고 어떨 때는 익시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밤마다 나한테 오늘은 왜 그렇게 말한 걸까? 근데 좋아하면 왜 만나자고 하지 않지? 혹시 나 혼자만의 착각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렇다고 친구 사이에 좋아하냐고 얘기 좀 하자고 했다가 멀어지면 어떡하죠? 갑자기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썸마이웨이. 거기서 보면 친구 사이에 툭툭툭툭 되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 결국에는 좀 좋아지게 되고 뭐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 사람 친구 있을 수 있네. 박수네.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관심을 주는 말들은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때려야죠, 입을 이렇게.
이렇게 때려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약간의 관심도에 있는 말들을 해서 헷갈리게 한다. 그러면 그냥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너 이런 행동 나한테 헷갈려. 하지 마. 약간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지 않으면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그런 말들이나 표현들이 조금은 절제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진짜 더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친구한테 정확하게 나 이거 불편해.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점점 좋아져. 그러면 조금 더 표현을 해보는 거죠. 야, 너 나 이러면 설레. 하지 마. 약간 이런 표현들을 좀 섞어서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돌아오는 또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생각에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말들이 오가면 괜찮은데 혼자 계속 생각을 하는 건 결국엔 부정적인 생각, 아닐 것 같은 생각, 불안한 생각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생각들을 쌓아두잖아요. 결국에는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와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또 튀어나올 수 있고 그럼 상대방은 그 감정을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편안한 말들부터 좀 던져보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든가 그래도 좀 신경을 쓰인다거나 확률상 50대 50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보는 거죠. 화이팅. 복잡한 생각 그만. 게시글 보고 상담받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약 2년여간의 준비 끝에 제가 살고 있고 염원하던 직장인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입사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면서 손가락과 등이 아프지만 직접 제가 이 일을 해보면서 그동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셨던 선배님들과 전국에 계신 환경미화원분들께 존경심이 생깁니다. 다 좋은데 조직 문화가 군대식이라서 군기가 좀 심한 편입니다. 군대 전역한 지 어느덧 20년 정도가 되어가는데 다시 이등병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앞이 깜깜하네요. 그렇다 보니 제가 염원하던 직장이지만 잘 참아내고 지낼 수 있을지 제 마음이 쉽사리 정리가 되지 않네요. 거기다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미리 걱정하는 저의 단점인 성격이 결합되니 더욱더 마음이 어지럽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의 선배의 입장에서 조언을 부탁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것을 맞닥뜨리셔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간다. 이러면 생각 자체가 어떡하지? 거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좀 이런 위계질서나 여러 가지 이런 계급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이미 안고 가는데 여기서도 이런 게 있을 줄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힘든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왜 여기서도? 내가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도 약간 이런 마음 안에 힘듦이 더 먼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나 군대에서도 잘했어.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결국에는 잘 끝내고 왔잖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배들이 들어올 거고 그 후배들한테 나는 잘해줘야지. 그러면서 좀 그런 환경을 조금 바꿔보는 거. 그 내부적인 환경미화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갖춰진 어떠한 판들을 단번에 바꾸는 건 어려워요. 나부터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환경들이 조금은 그 상황들이 바뀌는 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생각하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도 약간 군대 같구나. 내가 미리 군대 같은 걸 경험해 봤으니까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잠 못 드는 밤에. 안녕하세요. 은혜 언니 지혜입니다. 언니의 잠 못 드는 밤에를 시청하면서 저 같은 사람도 있을까 싶어 메일을 써봅니다. 저는 요즘 너무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음에도 무난한 삶이 주는 감사함에 뭔가 모를 감정들이 피어올라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나면 저녁 9시가 되어서 씻고 아이들과 수다 떨다가 잠이 듭니다.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자유시간도 있고 편안한 육아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큰 사건 사고 없이 아이들도 스스로 자라면서 지내고 이런 게 평범함에서 오는 행복이구나 싶은 2025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감사한 삶 속의 허무함 혹은 허전함, 과 같은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 유일한 낙이 맥주 한 잔이 되었어요. 그렇게 맥주 한 잔을 매일 먹다 보니 중독되어 가는 느낌도 들어요. 어쩌면 힘들게 보냈다고 생각한 20대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하루하루 다이나믹했고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이야기겠지만 평범한 삶 속에서 점점 저는 더 살아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멈춰버린 심장 같은 느낌이 고민입니다. 일상의 반복이 약간은 그런 우울한 감정처럼 비슷하게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멈춰졌다거나 끝났다거나 아니면 나는 뭔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어떠한 그런 알 수 없는 감정이 딱 한 번 오기 시작하면 너무 허무해. 내가 뭘 얻고 있는 거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누군가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더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아기를 잠깐 1박 2일로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니까 계속 봐줘야 되지, 대화도 나눠야 되지, 다치면 안 되니까 계속 케어해야 되지, 밥도 해줘야지, 씻어줘야지, 재워줘야지. 그리고 나서 제가 한 9시, 10시가 딱 됐는데 이제 아기가 잠들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대단하다. 이게 육아라는 게 정말 남편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정말 아기 때 빼고는 나도 일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이렇게 육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좀 우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는 예전에 저는 계속 밤을 새는 직업이었고, 그 친구는 회사를 다니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계속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고 하면 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처럼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자야 될지도 모르고 밤새는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것 같아요. 20살 초반대였는데 각자에게 맞는 게 있구나. 각자에게 맞는 성향도 있고 취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일찍 이른 나이에 너무 잘 키운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자녀도 있고, 물론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도 가치도 다 다르겠지만 남들보다 너무나 예쁘게 잘 큰 아이들이 또 대화 상대가 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맥주는 좀 줄이도록 하고요. 좀 더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잠 못 드는 밤. 안녕하세요, 은혜 언니. 요즘 저는 SNS를 볼 때마다 괜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멋진 사진을 올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남들 SNS 보면 그렇게 보일걸.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다들 남의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자기 비하인드를 비교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은혜님은 혹시 이런 생각 들 때 어떻게 털어내세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완전히 자유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한참 제가 막 열심히 활동했을 때 파리 컬렉션이나 뭐 이런 뉴욕 컬렉션, 이런 패션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많이 초청돼서 제가 갔었단 말이에요. 또 어느 순간 요즘은 막 SNS에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나도 예전에 저 브랜드 갔었는데, 나도 저랬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너무 작아 보이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약간 그 시절을 뭔가 그리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저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전의 것을 좀 기억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의 현실에 저한테도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때는 누리지 못했던 여유도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즐기기도 하고 좀 자유하기도 하고, 이런 하루하루가 저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못 느끼는 감사가 나중에는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여행도 가고 좋은 카페를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것 같고, 근데 그 이면에는 분명히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좋잖아. 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안정적이잖아. 나 이렇게 하고서 다음 이렇게 가야지. 좀 이렇게 투두리스트처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좀 해보는 거죠. 나를 위한 시간들, 나를 위한 투자들 조금은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한 10년 동안 막 명품 비싼 거를 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덜 행복하거나 뭔가 위축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 필요 없다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거 하나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누군가랑 비교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 췌장암 사기 진단받고 당뇨까지 와서 고생이 2배가 된 환자입니다. 처음부터 교수가 완치는 힘들다 했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완치가 될 수도 있겠지 했는데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니 나도 모르게 지쳐가네요. 왜냐면 항암이 이제 9차, 10차 예정인데 점점 더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게 견뎌서 다시 운동하고 몸지으면 항암 받고 다시 원위치 되고, 이걸 7번 정도 반복하니 다른 분들은 어떻게 견디나 너무나 존경스럽더군요. 심지어 그저 손 놓으면 편안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점점 내 마음을 지배해가고 있어요. 반려견을 키울까 해도 집이 좁아서 불가능이고요. 이제는 그냥 어쩌다 보니 아직 살아는 있구나란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이 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도
암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함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무너지는 마음들이 그래도 중간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가족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함께하는 친구들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혼자서는 사실은 이겨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지켜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을 수 있다, 나 정말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절대 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사실은 놔버리면 먹는 것부터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다음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잘 드셔야 되고요. 긍정의 생각들이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무언가 나를 돕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그 강한 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을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뭔가 저를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런 단순한 기도보단 오늘 하루 내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조금 더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치료가 이 모든 장기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어서 정말 조금 더 호전될 수 있도록 나만의 어떤 소소한 것들을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이니까 혹시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아셨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꼭 호전된 거 보내주세요. 아셨죠? 화이팅! 나을 수 있다. 괜찮아질 수 있다. 잠 못 드는 밤. 안녕하세요, 은은의 배우님. 저는 미얀마에서 온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 편지는 당신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예요.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건강하세요. 나의 공주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공주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너무 외로워요. 가끔은 소셜미디어에 빠져들기도 해요. 행복을 찾기가 어렵네요. 당신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이게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외롭지. 일단 먼저는 감사합니다. 1년 전에 됐다면 이 40만 구독에 제일 큰 영향을 줬던 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누군가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사연을 답장을 하고 이 느낌만으로도 이 생활이 조금은 덜 무료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소셜미디어는 그런 답장을 주진 않잖아요. 근데 은혜를 보이네, 은혜는 답장을 줬다. 이것만으로도 오늘 조금 기분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뭐가 감사했는지, 뭐가 좋았는지, 뭘 보았는지, 그런 감사한 것들이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즐겁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제목을 한 3개? 5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별거 없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공주란 얘기를 들었다. 처음 들었다. 감사하다. 난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차 사고도 안 났고 아프지도 않았고 오늘 너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일어난 일부터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감사하는 것도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개씩 간단하게 일기 같은 그런 감사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삶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진짜 약속합니다. 미얀마에서 오신 이분 말고도요. 우리 은혜로운 여러분들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최고입니다. 잠 못 드는 밤에. 안녕하세요 은혜 누나. 저는 베트남에 사는 누나보다 어린 남성 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에서 강예나 씨를 처음 본 순간 너무 예뻐서 제 심장이 잠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미의 기준은 오직 은혜 누나뿐입니다. 도톰한 입술과 두토끼 이빨, 그리고 누나만의 독보적인 분위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나가 물어보신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할 때마다 누나의 드라마를 다시 보기 때문입니다. 누나의 영상을 보면 신기하게도 다시 긍정적이고 즐거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누나는 저에게 최고의 에너지원입니다. 멀리 베트남에서도 누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아끼는 동생 팬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영원히 누나의 팬으로 남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뭐야, 내가 해줄 게 없네? 내가 해줄 게 없어. 그냥 드라마를 계속 찍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갑자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진다. 베트남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거의 하지 않지만 그 이유는
제 작품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와, 이거만큼. 그러면은 내 작품이 아니고 이 은혜로고인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잠 못 드는 밤에. 나 하나 플레이리스트 생각하고 온 거 있어. 가사가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 슬플 때 잠들 때 그러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요. 정말 저녁에는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는 진짜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면 눈 뜨고 괜찮아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선포하는 거죠. 나 내일 아침에 행복할 거야. 웃을 거야. 이렇게 추천곡입니다. 아,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구나. 되게 성경적이다. 이분의 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되게 많거든요. 이분이 자녀를 위해서 쓴 거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희 이제 성경에도 뭐 찬양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괜찮아, 너 이런 마음이 있었지, 저렇게 힘들었지, 내가 여기 있을게, 이런 가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그러네요. 확실히 따님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내가 너를 기다릴게, 이런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오늘은 저도 잘 못하는 거긴 한데요. 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막 말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많이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될까봐.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뇌 구조래요. 스키를 타는데 자, 저 좁은 길로 잘 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 나무를 잘 피해,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저 나무를 잘 피해라고 하는 순간부터 나무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을 잘 가면 그 길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것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요, 문제만 계속 보이는 거고요. 조금 더 멀리서 보잖아요. 그럼 문제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다른 시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괴롭히면 이 사람 제발 이렇게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 사람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약간 그 사람을 좀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라도 좀 바꾸면 하루가 달라지고 그 순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바꾸는 거 어렵지만 쉬워요.